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입니다. 오늘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에 어떤 사람을 한 사람 만났더니 대표님 너무 그 상위권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서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 모든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한 반에만 뭐 25명, 3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3명, 뭐 4명, 5명? 요 정도만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현실상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냐면, 일반고의 학생들의 대다수는 수시로 갑니다. 보통 한 70에서 80%, 조금 더 많은 고등학교는 90%가, 수시로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먼저 이제 전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부 교과는 최상위권 대학에는 거의 없습니다. 고려대, 한양대 만 있는 거죠. 그다음 물론 뭐 중앙대도 있고 있습니다만 학생부 교과가 대다수는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논술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한 반에, 근데 이제 제가 촬영하는 곳은 어쨌든 경기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학생들은 어차피 가까운 대학이 수도권 대학이란 말이에요. 인서울대학이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뭐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다. 아니면 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다. 이러면 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다. 이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방대를 갑니다. 지방대를 간다는 얘기는 지방대에서도 예를 들어 뭐 의예과나 뭐 이런 걸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여도 수능 최저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사립대학은 없습니다. 의예과나 뭐 간호학과 일부를 빼고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지방 고등학교의 3, 4등급이다, 3, 4, 5등급이다 이러면 어쨌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죠. 대다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부 교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은 수능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낮은 아이들은 굳이 수능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수능으로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성적이 매우 낮아서 막판에 한번 그래도 뭐 한 7월 뭐 2학기 때 한번 내 정신 차려서 그때 이제 수능 정시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떻게 보면 심화학습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학생부 종합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오해든 아니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준은 좀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위권 아이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요. 유리하다기보다는 상위권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위권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위권이 어떻게 뭐 어차피 인서울도 못 갈 거고 뭐 지방대 겨우 갈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진학만을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간다고 해도 그 아이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든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정말 이름 없는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대학을 가려는 목적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학벌을 따든 뭐를 하든 대학을 간다는 그 자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그 지방에 갔던 그 아이도 지방대학에 갔던 그 아이도 어쨌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권에 있는 뭐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건 역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 다니는 학생들 중에 또 소수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어찌됐건 뭐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창업을 하든 하게 됩니다. 근데 창업을 하든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든 이 아이가 가져야 하는 역량의 수준을 올려야 될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로지 진학만을 생각하니까 뭐 굳이 내가 준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거나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상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대학에 와서 그 학생이 뭐 지방대에 갔더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죠?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은 다 취업을 합니다. 나중에 뭐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요. 또 그런 취업의 경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몸에 익혀졌을 때 그 아이가 언젠가는 역전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상,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이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7, 8, 9등급이다 또는 뭐 5, 6등급이다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그 아이의 성장에 매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상위권 아이들만의 얘기라고 치부한다고 하면 너무 대학의 그 대입 전형을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발의 방법에서 크게 원칙에서는 4가지로 하잖아요.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첫째는 인성, 둘째는 학업 역량, 셋째는 전공 적합성, 넷째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큰 범주 안에는 요 4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방대일수록 인성을 많이 보고 서울권일수록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보고, 이것은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냥 특성. 무슨 얘기냐면 이 특성이란 얘기는 인성은 너무 기본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매우 싸가지 없는 애가 아니라면, 싸가지라는 좀 이상하지만 제가 쉬운 표현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성이 매우 안 되어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이쁘고 착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쁘고 착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좀 좋은 대학일수록 학업 역량을 본다는 것은, 아니 걔네들은 인성은 뭐 바탕으로 깔려져 있게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공부를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를 단순히 성적 말고도, 그러니까 내신 성적 말고도 또는 수능 말고도 더 괜찮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내신 성적에 의해서 평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학 선생님이 이 아이의 문제풀이 방식이 뭐가 어떻다든지, 이 아이가 이거는 지금 비록 못하지만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기록에 대한 그 평가를 선생님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 아이의 자세가, 이런 공부하는 자세가 조금 더 다른 과목에 가도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또 발전되어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아이가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평가도 되는 거고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쩌란 말이냐. 공부 못해도 좋다니까요. 공부 못해도 좋은데 그런 역량을 너가 배워가는 자세가 있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선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노력만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죠. 기본적인 역량 가치가 틀린데 또 그 아이도 서울대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서울대가 뽑아주는 게 웃기는 거죠. 어차피 뽑아준다 해도 공부도 못 따라올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상으로 내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우리 아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는 공부 못하니까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못하든 잘하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로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너가 그런 역량을 키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례로 대학을 자녀를 대학을 잘 보내는 것, 아니면 아이가 대학을 잘 가는 그 법칙, 제1법칙이 대입전형을 정확히 이해해라. 대입전형을 정확히 이해만 하면 이 아이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아이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뭐 아예 그것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가끔은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는 그 대입전형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그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아니 뭐 굳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면 인간은 동물이니까 늘 자기가 배워왔던 대로 합니다. 즉 내가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내가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져야 했을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길러졌어야 해야 될 그런 능력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나는 뭐 상관이 없어의 문제는 아닌 거죠. 또 세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꼼꼼함과 세심함과 또는 끈기가 있는 거죠. 끈질김. 그런데 여기에서 뭐 끈기는 안 필요해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한 거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내가 중소기업을 가든 내가 대기업을 가든 뭐 대기업 가면 또 중소기업을 간 친구하고 또 언젠가는 경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때라도 그러면 대기업 간애한테 매번 지야 돼요? 아니죠. 그때는 이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상으로 나를 훈련시켜 가자라고 하는 게 제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끈기나 또는 세심함, 꼼꼼함이라는 꼼꼼함은 그게 당장은 갖춰지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꼼꼼함이나 세심함이나 또는 그런 끈기나 이런 것들의 요소가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훈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으니까 그걸 배워가는데 그렇게 배워갈수록 이제 이렇게 준비해 간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 머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좀 미성숙된 아직 완전하게 성숙해 있지 않은 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상위권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상위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상위권이면 상위권대로,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그 역량이 발휘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10단계, 20단계 이상의 대학은 올라갈 수가 있다. 10단계, 20단계니까 대학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레벨로 따진다면 한 단계 위급의 대학을 갈 수가 있다. 적어도.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정말로 끈기가 있고 얘가 의사소통 능력도 있고 비록 공부가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공부보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또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이 정도 있다고 하면 그런 아이를 선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대학은. 근데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나 오늘 노력했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이제 생겼어. 이게 생겨진다고 생겨져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하려니까 독서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애는 책을 읽기 안 좋아해. 그럼 책을 포기해요. 어차피 대학 가는, 나는 대학을 설령 안 가도 책은 필요한 거거든요.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독서는. 왜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설령 창업을 한다고 해도 카페를 한다고 해도 동네에 뭐 이런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카페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카페 관련한 또는 카페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컨셉?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역량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은 가만히 뚝하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봄으로써 만들어지는 능력인 거거든요. 역량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의 현재의 능력은 아니 서울대 가는 애들은 뭐 완벽한 아이가 가는 것 같아요. 완벽한 아이는 없어요. 그 아이도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노력을 해가는 거죠. 하나씩. 그리고 그런 성과물에 의해서 그 아이가 어떤 특정 대학을 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경쟁, 바로 옆에 있는 아이의 내신을 이기기 위해서, 뭐 현재 내가 4등 하고 있는데 3등 하는데 걔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 아주 무의미하고 아주 그 에너지를 헛소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경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어떤 하나씩 그 뭔가를 성취해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내 아이는 조금 성적이 조금 안 좋아서 또는 뭐 학생부 교과로뿐이 대학을 못 가. 그것도 지방대뿐이 못 가. 이렇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 물론 뭐 돈이 없어 못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정작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역량은 커져야 된다는 거죠. 커져야 언젠가는 내가 요번에는 뭐 전문대뿐이 못 가고 요번에는 또는 뭐라고 하죠? 뭐 4년제 그냥 지방대학교 뿐이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역량만큼은 서울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역량이 커져서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없는 게 아니죠.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아이의 자세부터 지금부터 다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년에는 또 그 다음 해에는 더 역량이 커진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나는 성적이 낮으니까 준비 안 할 거야. 또는 뭐 성적이 4등급이니까 준비 안 할 거야. 또는 뭐 5등급이니까 준비 안 할 거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5등급에도 좋고 6등급에도 좋고 설령 내가 공부를 정말로 하기 싫어서 9등급이어도 좋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냥 하나씩 만들어 가보라는 거죠. 너만의 능력으로. 그죠? 이게 필요한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고 또 대학의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그런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아이 자체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 역량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아이는 뭐 중앙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아이는 가천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아이는 한양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 틀리다는 거죠. 그 발전 가능성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3,200명 정도 뽑는데 그 아이들이 전국에 50만 명, 60만 명 있는 수험생들을 1등부터 3,200명을 싸그리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우리가 성적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수능처럼 개수로 뽑는 게 아니에요. 설령 개수로 뽑아도 뭐 연대나 고대 가는 애들 또 따로 있는데 뭐 의대라고 하면 또 다른 데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3,2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1등부터 3,200명의 숫자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저 2만 등이나 3만 등에 있는 아이도 이 자리에 있을 서울대 합격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성적으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잠재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심화학습에 대한 몇 가지의 어떤 생각들이 매우 창의적이어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능력이 매우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있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나를 선발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준은 그 대학의 레벨 따라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성적이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뭐 굳이 그게 필요가 없어의 관점에서 한다고 하면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은 성적이 상위권에 맞춰진 얘기가 아니라 하위권에도 그런 노력을 보인다고 하면 제가 뭐 대학의 랭킹을 뭐 일일이 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지방사립대 뭐 예를 들어 뭐 넘버 2 정도 되는 지방대학들은 국립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넘버 2 되는 사립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넘버 2 되는 대학 정도 가는 애가 있다면 그 아이가 인서울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준비해 가면 근데 이게 책 읽으라니까 책도 안 읽은 저 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말이 아닌 거죠. 왜냐면 책은 내일 안 읽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안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날에는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하고 나면 이해의 핵심은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 아이가 그럼 나도 가능한 거야? 가능은 하지. 근데 너가 이걸 해야 돼. 근데 나는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언제 다 해? 그러면 일단 독서부터 해. 설령 9등급은 공부 7, 8, 9등급 정도 되면 거의 공부에 손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손을 놔도 좋다는 거죠. 공부에. 공부에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몰라서 뭐 존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그 책이라도 읽으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책 읽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 된다고요. 책을 읽다 보면 수업의 집중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고 이게 인간은 동물이니까 자꾸 습관이 배어지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고등학교에 가니까 한 선생님이 내가 뭐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요. 굳이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을 위한 뭐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 그래요. 그 선생님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겠지만 저 역시도 제가 정말로 얘기할게요. 그거 분명히 성적을 봉사활동은 성적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역량이에요. 봉사도. 지금 그렇게 잠자고 있는 그 아이가 너가 니네 반에서 뭐 돈으로 따지면 제일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너가 바로 대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족한 건 그 공부 능력이야. 공부 능력. 근데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그 다음 학기에 좀 더 나아질 거고 더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공부니까 나는 공부 포기할 거니까 난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우리 학생일지 또는 우리 학부모님일지 모르지만 자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경쟁에 당장의 내신 때문에 막 이러는 거 할 필요가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이야 쓰이지만 굳이 그거에 매달려서 다른 것까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늘 독서해라, 영어 원서 읽어라, 또 수업에 어떻게 하라 하는 것들이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상위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위권, 하위권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모든 학부모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뭐 전교 1등이니까 뭐 또는 의대 갈 거니까 필요 없다고. 아니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얘기하고 있었던 학업 역량이야 뭐 성적 뭐 어차피 애들 뭐 학교에서 신경 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이제 떨어지고 붙고의 차이를 역량을 나타내 줄 때 그 전에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얘도 전교 1등, 얘도 전교 1등. 학교 활동이야 뭐 비슷하게 해왔어. 그 다음에 나머지 역량은 뭘로 나타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고 있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과 또 뭐 끈기, 세심함, 꼼꼼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세심함, 꼼꼼함이 다 필요하죠. 의사에게 대충 약 줘요? 환자에게 대충 약 줘요? 그런 거 아니죠. 수술 대충 해요? 대충 꼬매요? 아니죠. 매우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렇게 꼬매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들이 있는 아이를 뽑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 능력인데 그런 거 문제로 한 번에 훅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보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그 안에 인성이라는 부분도 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말만 잘해서 의사소통 능력은 일단은 그건 기본적인 능력인 거고 또 인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한 수준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또 그것들이 봉사활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봉사활동을 뭐뭐뭐뭐 했느냐는데 얘는 뭐 너무 터무니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든 내가 내 옆자리보다 애보다 못할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든 그게 봉사에서 못할 수도 있고요. 동아리에서 못할 수도 있고요. 성적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경우에도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만큼은 뒤지지만 않으면 돼. 쟤도 노력한다고요? 걔는 걔대로 노력하라고 하세요. 나는 나대로 노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정말로 바라고 그게 대입 전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부에서는 이렇게 대입 전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정확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꼭 상위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다만 나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가자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면 역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찌됐건 좀 하위권, 중위권에 맞는 컨텐츠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끄집어내는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찍었던 모든 영상들은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고 나를 발전시켜 가는 그 아이를 대학은 찾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제가 4원칙에 대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